그냥 시작해본 온라인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1년, 2년 이렇게 짧게 할 거 아니잖아요. 좀 길게,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발전 가능성을 만들고 성장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장사를 하듯이 도매 사이트에서 소싱을 해가지고 위탁 판매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. 위탁 판매를 처음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죠. 이 도매 사이트는 상품 소싱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매우 효율적인 통로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부터는 이 도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내가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로서의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도매 사이트가 좋은 점은 한눈에 다양한 많은 상품들을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클릭 한두 번만으로 상품 정보를 복사한 다음에 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구입니다. 이게 사입이 없이도 곧바로 바로 판매를 할 수가 있고, 배송도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보 셀러에게는 정말로 손쉬운 창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따로 그리고 초보자들에게 어려운 이 거래 계약이라던가 혹은 단가를 조정하는 등의 대화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협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귀찮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편하기도 한 게 큰 장점이긴 하죠.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위탁 판매 자체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공존합니다.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면은 일단은 편리성이 있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상품 이미지, 상세 페이지, 그리고 재고 관리, 배송까지 다 시스템적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초보자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스토어를 쉽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베껴온 다음에 내 상점에, 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등록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. 이렇게 해서 하루에 수십 개씩 상품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고, 상품을 등록을 최대한 많이 하라는 유튜버 분들 혹은 위탁 판매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.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한 상품군을 빠르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. 이 트렌드에 따라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어차피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재고 리스크가 없어서 부담이 상당히 적죠. 이 잘 팔리는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해당 카테고리 위주로 상품을 또 다른 상품을 소싱을 하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효율성이죠. 몇 시간만 투자를 해도 상품을 올리고 그냥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직장인 부업으로도 상당히 적합합니다.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면 편리성과 그리고 다양한 상품군, 시간 효율성이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의 편한 점으로 올해 이제 직장인이 벌 수 있는 수익을 똑같이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위탁 판매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반적인 판매자들은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하냐면, 상품을 최대한 많이, 엄청나게 많은 상품을 등록을 해놓고 거기서 몇 가지를 건지는 겁니다. 업으로 따지면은 바다에 들어가서 엄청 큰 그물을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다 뿌려 놓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한 개, 두 개, 세 개가 걸리면은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전략입니다. 근데 이 도매 사이트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차별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죠. 이 같은 상품, 같은 사진, 같은 상세 페이지를 수백 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똑같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사든 똑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 10원이라도 더 저렴한 곳에서 사게 되겠죠. 만약에 좋은 상품이 도매 사이트에 존재를 한다면 나만 이 상품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. 분명 다른 사람들도 이 상품이 좋다고 판단을 하겠죠. 그러면은 또 경쟁이 세지고, 그리고 판매자가 좀 경력이 있는 판매자라면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도매가보다 단가 조정을 통해서 본인이 더 싸게 들여와서 가격 경쟁까지 밀릴 수도 있게 됩니다. 두 번째는 마진 구조가 상당히 얇다는 겁니다. 이미 중간 유통 구조가 이 도매 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가격 자체가 생각보다 높고,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광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리뷰 협찬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좀 센 편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상당히 적겠죠.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CS 리스크입니다. 내 제품이 아니죠. 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직접 제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
어떤 CS가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굉장히 느리고, 문제 해결이 느려지면은 스토어의 평점도 하락하고 물건의 평점도 하락하고, 그리고 반품률도 증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. 이 도매 사이트 경쟁은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. 도매 사이트는 장점이다 단점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이 접근이 정말 쉽기 때문에 경쟁도 엄청 심합니다. 이게 바로 위탁 판매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 포인트인데, 이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은 결국에는 속도전 혹은 광고비 싸움이 되는 거죠. 새로운 상품이 올라왔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올려야 되고, 그리고 더 많은 광고를 또 집행을 해야 되고, 그리고 가격을 더 낮춰야 되겠죠.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수익에는 조금씩 도움은 될 수도 있겠지만, 장기적인 브랜드화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, 이렇게 우상향하는 내 사업을 만들기에는 많이 힘들겠죠. 우리가 온라인 사업을 하든지, 물론 무자본이든 소자본이든 온라인으로 창업을 해서 물건을 팔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비즈니스와 똑같습니다. 그 비즈니스는 장사가 아니라 사업입니다. 이 장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조금씩 남겨먹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만,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면 팔수록 내 가치가 상승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. 이건 뭐냐면,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판매 자체가 그냥 나에게 수익으로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인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도매처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도매 사이트에서 이 도매처를 찾든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 도매처와 관계를 맺든 간에, 위탁 판매의 핵심은 이 도매처하고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. 대부분의 이제 판매자들의 경우에는 최대한 단가를 많이 낮추고 마진을 많이 얻기 위해서, 그리고 광고도 또 마진이 많이 남으면 광고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실제 유통사나 생산자 혹은 수입 업체 등과 직접 이제 컨택을 한 다음에 독점 계약을 맺거나 혹은 더 저렴하게 우선 공급 조건을 확보하게 되죠. 그래서 얘네들은 상품을 제공하는 도매처와 판매자의 파트너 관계가 아니라 이 내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기초가 돼줄 수가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 중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도매처에게 알려주고 일정 물량 이상을 지속적으로 소화할 수 있거나 잘 팔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온다고 한다면, 이 제품에 대한 독점 디자인을 또 요청을 하거나 혹은 내 브랜드명을 입혀서 맞춤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. 이것처럼 실물 도매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상품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공급 자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실도매처와의 관계는 이 공급 그 이상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.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거나 혹은 미리 알 수가 있고,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시장의 반응을 먼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되죠. 그렇게 되면 제조사 판매를 하기 전에 내가 안전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판매 실적과 신뢰도 자체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.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매 사이트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만 접근 가능한 관계 기반의 도매처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위탁 판매를 넘어서서 내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는 핵심 키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는 당연히 도매 사이트를 활용을 하거나 혹은 쉽게 좀 도와주는 도매처와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품 등록도 좀 하고 물건도 약간씩 팔렸다고 한다면 실적을 만들고 경험을 쌓아서 데이터를 축적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도매 사이트에서만 물건을 그냥 기다리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의 상품으로 내 브랜드 자체를 정착을 시키고 그 제품을 통해서 상점, 스토어, 스마트 스토어가 됐든 쿠팡이 됐든 내 브랜드를 만들고, 그리고 내 브랜드의 제품을 제공해주는 이 도매처와의 관계를 잘 형성을 해서 협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여기까지만 된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 제품에 대해서 공급받는 거에 대한 공급과 소싱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, 이 걱정을 하는 대신에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그 기회비용을 갖다가
내 브랜드를 확립시키는 것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고 한두 개의 상품이 시장에서 그냥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이제 이게 그냥 단기간의 수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는 상품 그리고 성장하는 내 브랜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여기서는 이제 내가 뭔가 다른 소싱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물건을 잘 팔고 대응을 잘 하고 그리고 가격 조절을 잘 한다면 이 반복적인 작업만 잘 해준다면 이 시간이 나의 상품과 나의 상품의 브랜드의 가치를 올려주고 이 시간이 내 수익을 더 끌어다 줄 수가 있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. 처음에 초보자 시절에는 도매 사이트에서 복사하고 붙여넣으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 도매처와 관계를 먼저 쌓아 나가고 제대로 된 공급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자로 올라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도매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저는 이 도매처로서 위탁 초보자들이나 혹은 조금이라도 물건을 팔아보신 중수분들까지 관계를 꾸준하게 맺고 소통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판매자로서의 자리를 잡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말 이 온라인 사업에 진실된 투자를 하는 분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초보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물건을 파셨던 분들, 지금도 잘 팔고 계신 분들도 저하고 언제든지 유튜브나 혹은 블로그, 카카오톡 이런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판매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이나 혹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예전에 쿠몽에서 유료로 팔았던 이 전자책을 좀 보기 쉽게 리뉴얼 한 다음에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이 전자책을 통해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 전자책을 반드시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몇십만 원의 가치 혹은 그걸 넘어서서 몇백만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